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의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저공 비행을 이제 하는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공 비행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내가 목표가 어느 정도 성적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을 때 이제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이론이 아니라 좀 케이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바탕으로 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한 거는 족보 위주예요. 족보 위주의 공부고 이걸 이제 제가 어, 부정하거나 이게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족보를 공부하더라도 족보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족보의 의미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한데 족보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아유 렉이 좀 심하네요. 어,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족보 위주의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록을 공부를 할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이 강의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드릴 거는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는 수업을 최근에 들었어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고 그거를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물론 이거 진짜 뭐 수업 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업 때는 수업을 듣기 바쁘고 급급한데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 아, 어떤 레벨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지 이거를 강의록의 일부를 발췌해서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그런 배경 지식이나 그러니까 그런 추론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어떤 슬라이드에 가서 멈출 겁니다. 잠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겠다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추론, 말은 이게 추론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고 조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찍게 되었고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배운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성 난청이고요.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 거죠. 난청을 사실 보는 검사죠. 난청 검사. 귀가 이제 뭐 들리고 안 들리고를 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옆에 보면 뭐 음차 검사, 숨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뭐 임피던스, 유발 반응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난청을 기본적으로 이 소음성 난청은 아니에요. 난청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능 청력 검사가 나오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수능 청력 검사는 이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에는 주파수가 나오고요. Y축에는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각 주파수별로 이 어느 정도 소리 크기가 될 때, 환자가 이제 그걸 눌러요. 뭐 이제 들립니다.
하면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주관적인 검사고요. 주관적인 검사다. 당연하겠죠. 환자가 누르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군대를 빼고 싶어. 그러면 이제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뭐 60데시벨 이렇게 들려줘야 들립니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하면 요게 찍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다라는 거고 일단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도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난청이 저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뭐 두 가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혼합형이니까 뭐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전음성 난청이 있어요. 전음성 난청은 뭐냐면 외이나 중이 병변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이제 뼈로도 전달이 되죠. 귀로만 이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뼈로도 이렇게 와가지고 뼈로도 이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 컨덕션이 있고 에어 컨덕션이 있는데 본 컨덕션은 정상입니다. 이 소리가 이게 전달이 안 되기, 공기로 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컨덕션 정상이고, 여기서 이제 또 정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겠죠. 정상은 25데시벨을 기준으로요. 25데시벨을 기준으로. 자, 아래에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25데시벨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주파수들에서, 그 25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본이든 에어든 25데시벨이 기준이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40데시벨이 아니면 250Hz의 주파수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데시벨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250Hz의 30데시벨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25데시벨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에어 컨덕션만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에어 컨덕션이랑 본 컨덕션이냐는 어떻게 아냐? 이건 이제 그 기호가 달라요. 기호가 다른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생긴 게 본 컨덕션이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에어 컨덕션이다 정도.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는 얘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어 컨덕션이 이제 내려가 있는 게 전음성이다. 본 컨덕션은 정상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음성 난청이고 전음성 난청은 에어 컨덕션만 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이와 청신경의 병변이 있는 거고 이때는 이 왼쪽이랑 다르게 이 25데시벨 밑으로 내려간 게 뭐죠? 두 개 다 내려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본은 정상이었는데 에어만 내려가 있다면 얘는 지금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그것도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둘이 내려가 있어요. 당연히 뭐 신경이 작살이 났으니까 뭐 번으로 오든 뭐 내가 그러니까 본으로 오는 소리든 공기로 오는 소리는 당연히 못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다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청은 둘 다 떨어지긴 합니다. 25 밑으로 둘 다 내려가요. 근데 얘랑 다른 점은 얘는 한 세트로 움직였다면 이게 얘는 이제 번은 조금 덜 떨어지고 얘는 더 떨어져 있죠 지금. 격차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처럼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으면서 둘 다 이제 맛이 간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거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소음성 난청은 병리 기전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이제 와우의 아우터 헤어셀 저기 이제 그 코클리어 보시면 이너 헤어셀이 하나 있고 아우터 헤어셀이 세 개가 있죠. 근데 아우터 헤어셀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클리어가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뭐 아무튼 아우터 헤어셀이 생성이 되는 게 중요한 기전이고 특히 이제 4kHz 헤르츠대를 듣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는 아우터 헤어셀이 먼저 망가집니다. 먼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의 소리부터 듣지 못하게 되는 게 소음성 난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병의 병태 생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조금 멈춰놓고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수면 청력 검사다. 이거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보시면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봤는데 이게 몸 검사였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능 청력 검사구나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당연하게도 4kHz대가 제가 선정이 된다 그랬죠? 실제로 4kHz가 떨어지는구나가 두 번째. 어렵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이구나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감각신경성은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왜 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아우터 헤어셀이 손상이 되는 게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클리어에 아우터 헤어셀이 있는 거예요. 코클리어는 어디죠? 뇌이죠. 뇌입니다. 뇌이. 뇌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연결이 되는 구조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음성 난청은 예를 들어 전음성 난청이다. 전음성 난청이다.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문제 다른 거를 보면요. 왜냐면 그 어떤 한 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한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걸 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분명히 제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전음성을 예를 들어 뭐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이걸 고르고 싶어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음성 난청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다른 검사가 있어요. 뭐 임피던스 청력 검사라고 해서 아까 수능 청력 검사도 있고 이런 검사도 있는데, 이 검사는 뭐 고막의 운동성을 좀 보는 검사죠. 그래서 이제 뭐 중이강의 상태가 정상인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뭐 운동성, 고막 운동성이 항진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운동성이 없는 거고, 뭐 B는 이제 아예 운동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되는데, 자 그럼 여기를 듣고 임피던스 정력 검사를 통해서 소음성 난청을 볼 수 있을까요? OX죠. OX. 자, 정답은 그죠. X죠. X.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이강의 상태를 본다고 했죠. 아까 제가 이게 이 소음성 난청은 뇌에 이게 손상이 돼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당연히 못 보죠. 이게 중이강이 아니니까. 여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정상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외우게 돼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면 이거를 못 보면 틀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미리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하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죠. 저도 이걸 보고 넘어가는데 당연하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이, 중2를 보는데 이걸 왜 봐, 이걸로? 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중2 강의 상태를 보고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보고, 아, 왜 정상일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정상일까? 이 새끼는 왜 정상이지? 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분명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중위강을 보겠대. 아, 이래서 정상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래서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느 정도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강의록의 내용들을 연결을 하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연결.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강의록 앞쪽에서는, 또는 어떤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양반이에요. 다른 교수님이 다른 내용을,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교수님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답을 내고, 저 교수님 풀 때는 답이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최악은 뭐냐? 한 교수님인데 강의록 앞 부분에서는 태양이 뭐 동쪽에서 뜬대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근데 뒤에 강의록에는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또는 뭐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만 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럼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서쪽에서 뜨는 거야, 동쪽에서 뜨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교수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편이고,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앞에서 교수님, 태양이 동쪽에서 뜨신다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이거는 뭐,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내지는 뭐, 여기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아, 학생, 태양은 서쪽에서 뜨는 거라네. 그러면 그냥, 태양은 서쪽에서 뜨는구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거를 바탕으로 푸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고,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처럼 뭐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이끌어냈던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좀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의록을 참공부부터 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참공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1순위는 뭐다? 네,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를 풀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위에서 이제 하려는 내용을 담아서 족보를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족보를 단순히 답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가, 강의록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이다라는 보기가 있다, 또는 소음성 난청은 어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고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소음성 난초인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조금 좋은 결과를 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혹시 조금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